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우디의 플래그십 세단이자 럭셔리 세단인 아우디 A8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A8의 트림은 A8 롱힐 베이스 55TFSI 쿼트로 모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V6 가솔린 엔진의 롱바디 A8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아우디 A8은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로 볼 수 있는 메세데스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 그리고 제네시스 G90까지 모두 다 풀 체인지가 돼서 판매 중이기 때문에 A8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포지션에 있긴 합니다. 마이너 체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뭐 익스테리어라든지 인테리어 옵션이라든지 이런 뭐 최신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리한 포지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A8을 타보고 A8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또 현재 S클래스 풀체인지 350D를 타고 있으니까 그 모델과도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승 차량은 아우디 위본 모터스 안양전시장 김동현 대리님께서 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니까 아우디 차량 염두하셨던 분들께서는 김동현 대리님께 연락해 보셔서 제 채널 보고 연락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잘해주기로 하셨으니까요.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아우디 A8의 가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롱바디 롱힐 베이스 55TFSI 쿼트로의 금액은 1억 6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할인을 해서 한 1억 4천만 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1억 4천만 원이면 경쟁 모델과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딱 제가 구매한 S350D와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S350D와 아우디 A8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것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직렬기통 디젤 V6 가솔린이라는 차이점이 있고 S클래스는 숏바디입니다. S클래스 디젤은 다 숏바디예요. 그리고 아우디 A8은 지금 롱바디 모델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아우디 A8 롱힐 베이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금액적인 메리트가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런 플래그십 세단 사면서 누가 뭐 금액적인 걸 고려하냐 뭐 연비도 고려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같은 성능 같은 크기라고 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금액을 제공하는 브랜드 모델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S클래스나 7 시리즈를 사려고 했다 혹은 제네시스 G90를 사려고 했다가 아우디 A8이 지금 할인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금액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네 한번 시승이나 해볼까 라고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시승을 해본다면 일단 만족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플래그십 세단답게 역시나 조용합니다. 이건 플래그십 세단이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뭐 덕목 같은 기본적인 소양 같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또 가장 중요시하는 이 파워트레인 엔진과 미션의 궁합 이런 부분들이 또 운전자에게 와닿는 부분이죠. 이 차는 V6 가솔린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340마력의 토크는 50.9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엑셀 이렇게 쭉 밟아보면 이게 V형이잖아요. 저는 직렬을 참 좋아하는데 이 V형 엔진을 오랜만에 타보는데 V형 엔진도 굉장히 매끄럽고 실키하게 이렇게 쭉 가속해 나가는 능력이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V6를 타보고 V6 엔진도 진짜 좋다. 그리고 지금 방지턱 넘어갈 건데 방지턱 넘어갈 때 스무스한 느낌도 역시나 에어 서스펜션에 탑재된 플래그십 세단답게 매력적인 부분인데 방지턱 넘을 때 느낌이 S클래스랑 조금 다릅니다. S클래스는 훨씬 더 편안하다. 근데 편안하다, 단단하다라고 느끼는 차이점이 S클래스 넘고 나면 약간 이렇게 잔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운, 바운스가 좀 더 있습니다. 약간의 이런 바운스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이 차체를 유지해주는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이 A8이나 아니면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방지턱을 넘고 나면 딱 끝이에요. 깔끔하게 여운 없이 딱 끝납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좀 더 탄탄하게 쫄깃하게 넘어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여운이 남는 좀 물렁물렁한 서스펜션이 싫다 하시면 S클래스보다는 아우디 A8이나 뭐 7 시리즈를 선택하시면 훨씬 더 승차감 부분에서는 만족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엑셀을 한번 쭉 밟아볼게요. 지금도 이미 속도가 높은 상태이긴 한데 여기서 쭉 밟아봐도 전혀 망설임 없이 속도를 쭉쭉 올려줍니다. 지금 이 다이나믹 셀렉트 주행 모드는 승차감 모드고요. 가장 그냥 무난한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우디 A6라든지 A7을 탈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속주행 안정성이 진짜 좋아요. 물론 독일 브랜드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제네시스 G90랑 차별화를 갖는 부분입니다. G90도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뭐 에어 서스펜션 탑재되고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확실히 한 100km, 120km 넘어갔을 때는 차이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밟아보면
지금도 여기가 바로 옆에가 바다여서 바람 소리가 좀 클 법도 한데 그렇게 소음이 크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편안한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아우디 A8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비싼 차를 주고 이 차를 산 이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렇게 고속주행을 해보거나 장거리를 가게 되면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이음새를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이음새 이런 부분을 아주 말끔하게 처리해낸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셀렉트 드라이브 모드를 제가 또 좋아하는 다이나믹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이나믹으로 바꾸면 아까 그런 이음새들을 좀 더 그냥 이렇게 툭툭 쳐내듯이 지나가는 서스펜션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드가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와, 엑셀을 밟았을 때 뭐랄까 즉각적이긴 해요. BMW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긴 한데 진짜 우아합니다. 막 스포티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우아하게 정말 등 뒤에서 누가 쓱 이렇게 밀면은 이 얼음 위에서 이렇게 쓱 미끄러져 나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밟을 때마다 이렇게 쓱 미끄러져 나가는 느낌이 진짜 일품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 사운드나 배기음 같은 경우에는 실내로 이입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정말 나긋나긋한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냥 쓱 아주 듣기 좋은 그 정도의 데시벨의 사운드를 운전자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왠지 이 아우디 A8을 타게 되면 트랜스포터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 영화 트랜스포터에 아우디가 유독 자주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썬루프를 열고 이제 주인공이 운전석에 내립니다. 내려서 악상들 다 처치하고 썬루프에 딱 타서 출발하는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왠지 아우디 A8을 타면 그런 강인한 남자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또 아우디 A8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이렇게 쓱 브레이크를 밟아서 아주 부드럽고 우아하게 브레이킹을 해주는 능력도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달리고 서고, 그리고 콰트로가 적용된 이런 코너링 부분, 그리고 콰트로 시스템, 즉 4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만 이 아우디 A8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올 휠 스티어링까지도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후륜 조향이에요. 뒷바퀴 조향. 요즘 플래그십 세단에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후륜 조향인데요, 이 저속에서 유턴을 할 때라든지 주차를 할 때는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약 5도 정도 조향이 되고, 고속에서는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약 2도 정도 조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속이나 고속에서 모두 다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다이나믹 올 휠 스티어링 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후륜 조향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는 S500, 그러니까 2억이 넘는 모델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S클래스는 이 밑에 트림에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아우디 A8이 가지고 있는 좀 혜자스러운 옵션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긴 하지만 최근 플래그십들이 가지고 있는 옵션들은 모두 다 또 탑재가 되어 있어요. 뭐 옵션이야 당연히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뭐 여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건 바로 이 사운드입니다. 사운드는 아우디는 오래전부터 뱅앤올롭슨과 협업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 플래그십 세단 A8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위터가 쑥 올라오는 뱅앤올롭슨 사운드가 진짜 인상적인 부분인데, 또 최근에 출시된 G90도 옵션으로 뱅앤올롭슨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때도 진짜 인상 깊긴 했습니다. 와, 차에서 내리기 싫다, 옵션 사운드 너무 좋다라고 느꼈는데, 이 G90와 아우디 A8은 똑같이 뱅앤올롭슨을 쓰지만 이 A8에는 좀 더 세팅이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팅을 내 입맛에 맞게 튜닝을 했을 때 훨씬 더 임팩트가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뭐 세팅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그 세분화,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A8이 좀 더 이 뱅앤올롭슨과 호흡을 오래 맞춰서 그런지 케미스트리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가 진짜 좋았어요. 이건 사운드만 떼다가 진짜 제 차에다 갖다 놓고 싶을 정도로 이 아우디 브랜드, 아우디 A8과 뱅앤올롭슨의 이 조합은 진짜 매력적입니다. 지금은 아우디 A8에 야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주행을 하는 이유는 아우디 A8에는 디지털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는 조명회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조명이 예쁘고 멋지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명회사라고 불리는데,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야간에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A8에 디지털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핸들 왼쪽 뒤에 있는 이 방향시등과 연계되어 있는 이 레버를 바깥으로 한번 밀면 계기판에 오토라고 뜨게 됩니다. 이 오토라고 띄워놓은 상태에서 시속 60km 넘는 상황에서 어둡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우디 A8이 디지털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를 켜주게 돼요. 그래서 야간 운전에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켜졌죠.
지금 시속 60km가 넘자마자 바로 이렇게 네, 상향등이 켜지면서 네, 전면에 이렇게 꺼졌고, 굉장히 멋지게 카메라에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렇게 레드카펫이 쫙 깔리듯이 양쪽으로 착착착 켜지면서 다시 좀 밝아지니까 이렇게 착착착 하면서 꺼졌습니다. 좀 더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제가 일부러 좀 어두운 곳, 가로등이 켜지지 않는 곳으로 왔는데 어두운 곳에 오자마자 차라락 하면서 지금 상향등이 켜졌습니다. 진짜 밝아요. 저 앞에 있는 표지판도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비춰주는 부분이고, 지금 저 앞에서 차가 오고 있거든요. 차가 오는 것까지 지금 인식해서 지금 왼쪽 부분이 좀 꺼졌고, 지금은 네, 차량 인식해서 네, 차량 지나갔을 때 꺼졌고 지금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차량을 인식해서 다시 꺼졌고, 지나가니까 지금 왼쪽 부분이 다시 켜졌죠. 차라락 하면서 켜졌고, 지금 저쪽 부분만 어두워졌는데 저쪽 부분만 딱 어두워지고 지나가니까 다시 차라락 켜집니다. 와, 이게 엄청 빠릅니다. 반응이 지금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반응이 빠르고, 정말 저 차가 있는 저 픽셀, 저 파트만 딱 꺼져 있다라는 게 이 사람 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표지판 밝혀주는 거 보이세요? 표지판만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와우. 역시 라이트 기술은 지금 속도를 줄이니까 다시 꺼졌어요. 속도를 높이니까 다시 지금 이쪽 차라락 지금 꺼졌어요. 이 트럭 인식해서 트럭 있는 쪽만 딱 꺼졌고, 지금 속도를 좀 줄여서 속도 높이니까 다시 지금 저 표지판 빛나는 거 보시죠. 명확하게 또 표지판만 이 어두운 곳에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딱 표지판만 어떻게 이렇게 딱 명확하게 밝혀줄 수가 있지? 지금도 이렇게 촤락 꺼졌습니다. 이게 기분이 너무 좋다. 뭔가 정말 에스코트 받는 느낌? 누군가 내 어두운 밤길을 함께 해주고 있구나,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상당히 든든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지금도 환하게 밝혀졌고, 지금 저기 있는 산타페 쪽만 어둡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타페 쪽을 보게 되면 지금 그림자가 져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딱 산타페가 있는 저쪽만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지금 꺼졌죠. 지금도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왼쪽 부분이 다시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왼쪽 부분, 앞차를 피해서 딱 제 왼쪽 부분만 밝혀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차선 변경, 이제 방향시동을 켜고 핸들의 타각을 살짝 꺾으면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으면 네, 지금 오른쪽으로 라이트가 옮겨졌습니다. 다시 한번 차선 변경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네, 라이트가 또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앞을 이렇게 밝혀주는, 네,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또 왼쪽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헤드라이트 중에서 가장 진보된 헤드라이트가 아우디 A8에 적용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지털 라이트도 굉장히 진보된, 멀티빔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게 이제 디지털 라이트인데, 디지털 라이트도 지금 국내 사양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우디 A8도 그렇고 뭐 벤츠 S클래스의 디지털 라이트도 그렇지만, 뭐 공사 구간이 있다거나 앞에 보행자가 있다거나 했을 때는 도로의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능까지도 해외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원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기능까지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 디지털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의 특징이에요.
이번엔 아우디 A8 롱휠 베이스 55 TFSI 뒷좌석에 착석을 했습니다. 뒷좌석은 역시나 롱휠 베이스 모델답게 너무나도 넉넉한 실내 공간을 구현을 해내고요. 헤드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플래그십 세단답게 너무나도 안락한 부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여지는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 수납 공간 아주 잘 되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창문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도 당연히 이중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올리고 나서 한 번 더 작동시키면 전동 썬블라인드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쪽 좌석에서 왼쪽 좌석에 있는 창문과 썬블라인드까지도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헤드라이너 쪽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 스피커가 바로 지금 제 귀 위에, 머리 위에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이렇게 차가 좀 더 길어 보이게끔 이렇게 일자형 라이트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거울까지도 제공이 돼요. 요즘 여기 거울 없애는 플래그십 세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S클래스도 지금 거울이 없어졌고, 7 시리즈도 여기 있는 모니터 때문에 거울이 없어졌는데, 저는 거울이 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용모도 좀 더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내리기 전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체크하고 내려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도 아주 깔끔하게 은은하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을 통해서 여기 앞좌석에 있는 썬루프와 뒷좌석에 있는 썬루프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엔 암레스트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암레스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암레스트 내려보면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안에 있고 C타입 포트 2개 있고 컵홀더도 이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니터도 터치해서 시트, 조명, 블라인드 이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좌석 시트도 뒤에서 이렇게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뒷좌석 시트 이렇게 각도라든지 앞뒤 조절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사지 시트까지도 가능합니다.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등 뒤에는 18개의 에어 쿠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앞에는 발 마사지까지도 가능합니다. 발 마사지는 8개의 에어 쿠션이 적용되어 있어요. 마사지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뒷좌석에 물론 열선 통풍 시트 다 적용되어 있고요. 마사지 프로그램은 앞좌석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스트레치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갖춰야 할 옵션들이나 기능들은 모두 다 충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 승차감을 저도 좀 경험해 보고 싶은데 운전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뒷좌석은 간단히 한번 타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우디의 플래그십 세단 아우디 A8 롱휠 베이스 55 TFSI의 시승기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주행 성능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야간에는 디지털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에 대한 기능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까 경쟁 브랜드 S클래스의 디지털 라이트라든지 BMW의 레이저 라이트, 이제 BMW는 또 레이저 라이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죠. 그런 기능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이 차는 마이너 체인지 모델이지만 지금 갖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풀 체인지된 모델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제네시스 G90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서스펜션의 느낌이라든지 전반적인 고속주행 안정성 그런 느낌을 봤을 때는 G90보다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타보면 또 운전자가 곧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 체인지긴 하지만 부분 변경되면서 베이지 시트 컬러도 생겼고, 그리고 뒷좌석의 경우 발받침도 추가가 되었고, 뒷좌석 쇼퍼 드리븐으로 사용하기에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이 차량이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현재 할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 지금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스펙 대비해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된 그런 세단이 아닌가, 직접 타보니까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기까지에는 워낙 또 플래그십 세단에 좋은 차들이 많기 때문에 아우디 A8로 결론을 내리기까지에는 많은 또 주변 분들의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신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A8이라는 이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아주 멋지고 매력적인 플래그십 세단이 있으니까요. 플래그십 세단 한번 사볼까? 근데 예산은 1억 5천 정도로 보고 있고 디젤 말고나 무조건 가솔린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롱휠 베이스 모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선택권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우디 A8 관심이 생기신 분들
분들께서는 아우디 위보모터스 안양전시장 김동현 대리님께 연락해 보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도 안양전시장 시승 차량이니까 이 차량 그대로 시승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이 차를 시승하면서 느껴보시면 이 차 괜찮네, 금액 대비 너무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직접 저 혼자 운전하느라 뒷좌석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시승하면서 뒷좌석도 경험해 보시면은 훨씬 더 매력적으로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뒷좌석을 못 앉아 봤다라는 게 오늘 시승의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우디 A8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